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금리 2%대 시대가 열리면서 서울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돼 대부분의 지역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연립 다세대 원룸 전세 보증금이 전달보다 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평균 시세를 100%로 잡았을 때 자치구별로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총 42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순차적으로 풀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을 어떤 방식으로 좀 하시나요? 뜨끈한 국물이 있는 해장국이나 국밥으로 해장을 하는 사람은 조금 옛날 사람이라고 하고요. 요즘 MZ세대들은 햄버거로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햄버거가 아침 일찍부터 배달이 되기도 하고 또 먹기도 간편해서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실제로 햄버거가 해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토마토나 야채는 숙취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고기 패티에 있는 단백질이 간 기능을 조금 다시 활성화시켜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이 빵은 그동안 좀 힘들어 있었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효능이 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라도 하루 정도는 햄버거로 해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속이 힘들 때 해장은 햄버거로 하되 또 부동산 고민으로 힘들 때는 저희 방송으로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필요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은 많이 따뜻해졌는데 또 이 따뜻해진 날씨 틈타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부동산 고민으로 미세먼지가 가득 껴있다면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0.25%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대로 좀 인하를 했습니다. 뭐 이제 이 미국과의 이제 관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0.25%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이제 금리는 상당히 좀 상관 지수가 상당히 좀 깊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제 부동산 거래량은 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출 금리는 좀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거래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겠죠. 자, 근데 반대로 올해 이제 지금 예정으로는 7월 달부터 지금 이제 DSR 3단계, DSR 3단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DSR 3단계가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기대와 우려가 이제 섞여 있는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대출 금리와 이 부동산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상관지수가 좀 깊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가 이제 급지로 나누어 보면 하급지 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상대적으로 이제 중급지라든가 상급지에 비해서, 즉 다른 급지에 비해서 좀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적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하급지 시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하가 된다라는 의미는요. 올 하반기 정도에는 아무래도 이 하급지 시장에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제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뭐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이제 그 정책자금 대출들도 이제 이 저가 주택에 이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하급지의 가격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은 그 소액 투자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이 진행이 좀 많은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고 프리미엄이 많이 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제가 항상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잖아요.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전망에 대한 고민, 아니면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출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 규제 강화라는 또 부정적인 시그널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의 팁은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나도 내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아직 2025년에 투자 계획 세우지 못하신 분들 좋은 계획 세워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3월에 6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세미나는 벌써 이제 마감이 됐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세미나 지금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다음 주에 할 세미나는요. 이제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투자자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투자재 시장에 대한 좀 공부는 좀 분명히 좀 해야겠죠. 예, 또 공부를 해야 내가 또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재개발에 대한 겁니다. 자, 근데 재개발 시장이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상당히 많이 좀 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재개발 시장이 많이 변했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예전처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보통 이제 특히 이제 그 베이비 부머분들, 예, 지금 이제 현재 뭐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면 예전에 이제 했던 투자에 대한 관성,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좀 투자에 대한 관성이 좀 상당히 좀 많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바뀌었는데 이 바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시장이 이제 과거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 앞으로 현재는 어떻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는지 이번 그 세미나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변천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바뀐 시장 환경에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뭐 도심권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그 투자에 대한 전략까지도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또 그 분야 중에서도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귀한 기회거든요. 3월 6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자금 10억 선으로 실거주할 이제 서울의 25평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네. 지금 제 남자친구는 고양시 화정동에 근무하고 있고 네. 저는 지금 홍대 쪽으로 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찾아본 아파트가 음. 염창동 이편한 세상 20평 9억짜리랑 네. DMC 센트럴 자이 25평 12억짜리랑 네. 원당 롯데캐슬 스카이의 30평 한 7, 8억대로 고민 중인데 네. 여기서 가장 괜찮거나 혹은 음. 더 괜찮은 뭐 추천 매물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가장 고민되는 게 아마 내 집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에 맞춰서 조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우선 직장 중간으로 좀 알아보셨던 지역들이 염창동의 이편한 세상 그리고 DMC 센트럴 자이 또 원당역의 롯데캐슬까지 말씀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비교해보고 또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까지 여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 왜 갑자기 또 목소리가 적어지세요? 우리 아까 아나운서랑 하실 때는 목소리가 크시더니 저랑 하실 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긴장돼서요. 예? 긴장돼서요. 긴장되시죠? 예, 근데 여기 네. 긴장되시는데 근데 목소리밖에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네. 예, 저는 얼굴까지 나와요. 예, 제가 더 긴장돼요. 예, 하여튼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 원당 롯데캐슬 지금 이제 보고 계시고 아까 염찬동의 대림 이편 세상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DMC 센트럴자 이게 세 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고 계시는 아파트가 비교적 다 신축이네요. 그죠? 네, 좀 신혼이다 보니까. 신혼이라서 또- 그죠? 네. 예, 신혼이니까 신축.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금액적인 부담은 지금 이제 그 원당 뉴타운 쪽이죠. 그렇죠? 고양시에. 예. 네. 예, 고양시의 원당 뉴타운 쪽에 이거 원당 롯데캐슬 스카이가 입주한 지 지금 올해부터 작년인가 올해부터 입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완전 신축. 그죠? 예. 아예 신축 그냥 최신축이죠. 그죠? 예. 네. 근데 여기는 좀 금액적인 부담이 좀 없죠. 네, 맞아요. 여기 지금 33평형대가 한 7, 8억 정도 가지 않나요? 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 아주 그 노후된 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또 주변에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기도권에 이제 원당 쪽에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금액적인 부담은 한 7, 8억 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 또 3호선에 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3호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금액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예, 금액 대비 이제 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근데 이제 주변에 또 보시면 근데 여기가 이제 인근에 이제 창릉지구도 있고 그죠? 예.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도 이제 들어오죠. 그렇죠? 예, 아, 3기 네. 신도시 있고 3호선 타시면 이렇게 좀 이제 도심 접근성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염창동이죠? 네. 예, 염창동. 자, 9호선 라인 쪽에. 자, 9호선 라인 쪽에 염창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염창동 아까 이편한 세상이죠? 네, 맞아요. 예, 이편한 세상. 예. 자,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 염창동 일대가 아파트 주거벨트죠. 그죠? 네. 예, 주변이 다 이렇게 염창동 주변, 여기 지금 이편한 세상이 여기 있고, 이제 여기가 요 이편한 세상이 염창역이랑, 그 다음에 이제 등촌역이랑 거의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주변에 다 아파트죠. 다. 그죠? 네. 예, 주변에 다 아파트고요. 근데 여기에 그 특이점은 뭐냐면 아파트들이 대규모 단지는 없어요. 그죠? 아, 네. 다 맞아요. 아파트들이 다 뭐 한 300세대, 400세대 다 이제 소규모 단지들이 많이 좀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아파트로 주거벨트는 잘 형성이 돼 있고요. 주거벨트는 네. 잘 형성이 돼 있고 좀 이제 소규모 단지예요. 그죠? 소규모 단지로 주거벨트 형성돼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바로 건너편이면 이제 목동 구시가지. 그죠? 빌라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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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동 구시가지가 인접을 해 있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제 수색 증산노타운 쪽에 네. 수색 증산노타운 쪽에 아까 어떤 아파트라고 했죠? DMC 센트럴 자이. 네, 센트럴 자이. 예, 요것도 입주한 지 별로 안 되죠? 네, 이것도 예. 신축이요. 예. 자, 여기 이제 DMC 센트럴 자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가 지금 트리플 역세권 바로 앞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수색 증산 노타운이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재훈 노타운. 그다음에 이 건너편으로는 상암동이죠. 그렇죠? 네. 예, 상암동이고. 자. 자, 이렇게 다 이제 다 한번 이제 훑어봤는데 일단은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예. 아, 네. 제가 한번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이 주택 가격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자, 우리 지금 세대라고 부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 우리 그 네. 시청자분도 보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직장 이게 마포하고 그러니까 홍대 쪽에 있고 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화정동 쪽에 있으니까 그쪽 주변 지역으로 지금 집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혼집을 구할 때는
각 직장과의 접근성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죠? 예, 집을 구할 때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가 직주 근접성이에요.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의 접근성이 좋아야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원당이라던가 원당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염창동이랑 그다음에 네. 지금 마지막으로 봤던 DMC 센트럴자이랑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에서는 직주 근접성이 가장 좋은 지역은 아무래도 바로 옆에 그 상암 DMC가 있는 이제 DMC 센트럴자이겠죠. 그렇죠? 아, 네. 예, 거기가 이제 주변에 이제 직장이 많잖아요. 그죠? 네. 예, 아무래도 원당이 이제 직주 근접성은 가장 떨어지고요. 그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염창동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 이용하면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곡이라든가 이제 부도심하고 도심하고 접근성은 좋은 편인데 바로 네, 옆에 맞아요.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부도심이 인접해 있는 지역은 지금 DMC 센트럴자이예요.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직주 근접성이 지금 세 개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 건 DMC 센트럴자이가 가장 좋고요. 예. 아, 여기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아.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과 주거지와의 접근성도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게 주변의 인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 그게 가장 예, 그러니까 중점- 인문 환경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면 이제 네. 그 아기도 이제 출산하실 거고, 그럼 이제 애들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상권이라던가 이런 등등등 이런 주변 인문적인 환경을 좀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요 인문적인 환경은요 어떤 게 결정을 하냐면 주거벨트가 어떤 주거벨트냐, 즉 첫 번째는 아파트 주거벨트냐,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저층 주거지역이냐. 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죠. 네. 예,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인문적인 환경은 더 좋은 거예요. 아,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3대 학군이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들, 뭐 이제 그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 아까 목동에 이제 신시가지,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대치동 일대는 어때요? 다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주거벨트는 지금 아까 염창동이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DMC 센트럴자이가 지금 뉴타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 그럼 두 군데가 아까 원당보다는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염창동 일대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좀 소규모 단지들이 좀 밀집돼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가 또 단지가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규모 단지가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인문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원당, 염창동,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 요 세 군데에서는 수색 증산이 인문적인 환경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요 아까 그 세 군데에서는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아파트 중에 사실은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예산에서 지금 맞아 떨어지는 데는 DMC 센트럴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성비가 괜찮은 지역, 가성비가 괜찮은 지역은 아까 새 아파트가 7, 8억 정도에 나오는 원당 쪽이 좀 가성비는 좋은 거고요. 아. 예, 그만큼 나는 좀 아침에 좀 서둘러야겠고, 좀 아침에 좀 서둘러서 좀 이게 좀 나오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는 아까 봤을 때 원당이고요. 그런데 네. 요 세 군데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 앞으로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높은 거는 DMC 센트럴자이예요. 얘예요, 얘. 아. 자, 근데 그런데 왜 여기서 염창보다 예? 센트럴자이가 왜 염창보다 더 나은가요? 자, 우리가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뉴타운은 어떤 개념이냐면 먼저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 예, 그런데 염창동은 그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 아파트 단지만 지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판교 아세요? 네. 예, 분당 판교 비싸죠? 네. 예, 근데 그때 거기 밑에 용인은 좀 싸죠? 네. 네. 자, 분당 판교는 신도시니까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니까 인프라가 좋죠? 네네. 근데 밑에 용인은 신도시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만 지은 거잖아요. 아, 네. 예, 어때요? 쉽죠? 아, 네네. 쉽죠? 네. 예, 그래서 DMC 센트럴자이가 좀 낫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좀 추천을 좀 해드릴까요? 네. 아이고, 네네. 추천해달라고 지금 종을 울리셨네? 아, 네.
자, 하나 더 추천해드려요, 제가. 네네, 부탁드려요. 꼭 근데 새 아파트만 가실 거예요? 꼭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예. 그러면 좀 연식이 있더라도, 자, 지금 젊잖아요. 네, 지금 젊으시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요즘 집값이 젊은 사람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죠? 네,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그쵸. 예, 그러면 우리가 가치가 있는, 제가 항상 요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가치가 있는 지역에 좀 시간을 투자를 해라. 가치가 더 있는 지역에. 내가 지금은 당장은 좀 불편하지만 가치가 있는 지역에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낡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다시 또 새 아파트로 또 바뀌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제 수직 증산 뉴타운처럼,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젊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신혼이니까는 아주 깨끗한 집,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뭐 사실 이런 것도 좀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네.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투자 가치를 보면 우리가 늙어서는 우리가 고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금 있는 거는요. 지금 자금적인 여유도 좀 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아, 네네, 예,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을 나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수직 증산우타운 같은 경우는 벌써 다 개발이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아, 그쵸. 아니, 벌써 아파트로 개발 끝난 거잖아요. 네, 자, 근데 그거를 만약에 수직 증산우타운에 아까 지금 보신 데가 증산 2구역이거든요. 네. 걔를 만약에 5년 전에, 6년 전에, 7년 전에 투자했었으면 그거 현재 투자하는 거에 반가격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아, 네. 예, 시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저한테만 기회가 안 오니까. 예, 와요. 이거 아, 좀 들으세요. 제가 하나 권해드릴 게 어디냐면 지금 우리 그 화정동, 지금 남편분은 화정동이고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지금 홍대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성산시형 아시잖아요. 네? 마포의 그 성산시형 모르세요? 아, 알아요. 얘가요. 지금 네. 재건축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아, 네. 예, 얘 재건축이 상당히 빠릅니다. 얘 지금 추진위원회 지금 구성 없이 바로 지금 조합 설립으로 지금 가는 지금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정도면 조합 설립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기가요. 앞으로 재건축이 되잖아요. 약 한 네. 5천 세대의 대단지가 됩니다. 아, 네네네. 자, 거기에다가 얘가 성산시형이 재건축이 되면 여기 일대의 가재울, 수색 증산, 그다음에 상암동에서는 얘가 가장 대장주예요. 아, 자, 그런데 투자 금액이 여기가 이제 20평형대 초반으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예, 근데 23평형대 같은 경우가 한 10억 후반대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10억 중반에서. 아, 네. 예, 그럼 저 같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분한테 가장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자원이 있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조금만 여기다가 좀 시간 투자를 더 하시면 요 네. 지역에서 지금 보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대장주 아파트를 소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어때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죠? 그려해보겠습니다. 예, 그 남편분이랑요. 네. 예, 팍스경제고 다시 들어오셔갖고 다시 보기 한번 하시면서 예로 아, 갈까 네. 센트럴자에 갈까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혼이라서 신축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겠지만 그래서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DMC에 있는 아파트 손을 들어드렸지만 조금 더 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 하나 더 성산시형 아파트를 얹어드렸으니까 예비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TH 자익개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네. 그 건대 스타시티 주상복합 아, 50평에서 60평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매수를 하고 남는 금액으로 어, 그 재개발 지역을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시점이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지금 DH자이 개포에는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예, 하고 같네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매도를 해서 투자와 네. 좀 거주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자양동의 맞습니다. 유명한 스타시티 주상복합에 거주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재개발 투자를 해보는 네. 게 어떨까? 예, 과연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장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그 DH자이 원래 원 조합원이셨어요? 아니요, 이거 전부 다 일반 분양이어서요. 예, 예. 예, 분양을 4년 전에 받은 겁니다. 일반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에 네,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일반 분양? 그때 당시 14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14억. 14억. 지금은 얼마가요? 지금은 33억 실거래가 됐습니다. 33억 정도. 그러면 20억 오른 거네요? 예, 20억 올랐습니다. 야, 부럽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거주하신 지 지금 얼마 되셨어요? 지금은 거의 4년 정도 조금 안 됐습니다. 몇 년이요? 4년이요. 4년 정도 거주하신 4년 네. 됐고. 예, 그러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4년 앞으로 네, 돼가면 한 4년 정도 56% 정도 받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네, 지금 이제 여기 아무래도 이제 한강변 라인 쪽으로 좀 나오시고 싶으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양동 이거는 이게 개인적인 이제 네,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개포동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한강변 아파트에 또 이제 평형대를 더 넓혀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상권들이 워낙 고도로 발달된 지역이고, 그죠?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삼도심 접근성도 여기 자양동의 스타시티가 좀 연식은 됐더라도 네, 연식은 됐더라도 여기에 또 그 주거하기가 상당히 좀 편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좀 남는 돈으로 지금 또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건데 그럼 어디로 원하시는 거예요? 소액으로? 제가 그냥 보고 있는 지역은 개포나 양재나 잠실이나 요 세 군데 정도. 개포, 그다음에 양재 모아타운, 잠실 본동. 양재랑 잠실이요. 예, 예. 자, 우리 선생님 지금 개포에 살고 계시니까 개포 양재를 네.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은 그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그나마 좀 빌라들도 많긴 한데, 그죠? 네, 네. 예, 빌라들도 많긴 한데 여기 개포나 양재동 보시면은 좀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죠. 예, 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강남을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강남에 지금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일원동의 대청마을이랑요, 그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양재 1구역이죠, 그죠? 양재 1구역 예, 모아타운.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이제 모아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강남권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으면 개발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도 어렵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특히 다가구 주택 소유자분들은 월세도 또 강남권이니까 좀 빵빵하게 받잖아요. 그죠? 예. 비싸게 자, 받습니다. 그러면 단독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개발에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무조건 반대예요. 네, 예, 그러면 또 작년에 또 서울시에 또 바뀐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25%가 반대하면요. 무조건 해제해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옆에 있는 뭐 개포 사동이라던가 네. 상당히 좀 입지가 좋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양재동 일대도 입지가 좋은 편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발을 하기가 조금은 여의치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빨리 되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포 양재는 이런 좀 단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잠실 본동 있죠? 예, 예, 잠실 본동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요. 네, 네. 2~3%밖에 안 돼요. 아, 자, 그럼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는 재개발은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점에서 내가 이제 소액으로 먼저 초기에 들어가시는 거는 무조건 작은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네.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주는 거는 대지가 100평이든 대지가 1평이든 네. 아파트 한 채예요, 기본적으로.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재개발은 무조건 작은 게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럼 나머지 이제 97에서 98%는 다 빌라 소유자잖아요. 그죠? 예, 예. 빌라잖아요. 이분들은 무조건 찬성이에요. 아, 네.
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얘기만 나오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개발이 우리가 개발이 빨라야 좋은 거잖아요. 예, 빠른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잠실본동 쪽이 지금은 아직 얘기가 안 나왔죠. 그죠? 네네네. 자, 그런데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 3, 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었잖아요.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개포나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이쪽은 그 잠실동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 4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못 했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잠실본동도 바로 인근의 삼전동 일대 네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지 않은 지역, 아는 이제 삼전동 같은 경우는 벌써 모아타운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여기는 입지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개발 여건이라던가 더 지금 삼전동이나 이런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조만간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러면 만약에 스타시티로 갈아타시고요. 네네. 타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강남권에 매수하는 거는 여기 세 군데에서는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용이성, 그다음에 네네. 여기 또 노후도도 보면 이쪽 잠실본동이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면 노후도가 거의 70%대예요. 아, 네. 예, 개포 양재하고 여기 노후도 비교해 보면요. 여기가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남권에 대한 일원동의 대청마을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네. 대청마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잠실본동이 훨씬 더 노후도가 높아요. 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잠실본동도요.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잠실본동도요. 여기 9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이 있거든요. 예, 예. 예, 탄천에 붙어 있는 하단이 훨씬 좋죠. 예, 맞습니다. 예, 하단 쪽으로 가시고 상단은 좀 상권들이 너무 좋아요. 예, 예. 예, 상권이 좋으면 개발 없어. 아, 상권이 네. 좋으면 개발 안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하단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거주에 대한 비용을 조금 줄여서 투자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보겠다라는 의견에 찬성 의견 드리면서 고민하셨던 지역 중에서 잠실 본동 쪽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그 안에서도 좋은 부동산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재개발 투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세권 개발에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이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옹고지신이라는 얘기도 있잖아. 옹고지신이라는 또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또 세미나 때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한 10분 정도 좀 맛배기 강의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변천사, 그러니까 재개발이 서울에 어떻게 변했는지, 예, 이거를 변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서울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재개발들을 많이 했죠. 예, 지역 개발.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노후된 지역에 한 지역만 빼서 이제 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 사업을 한 30년 동안 이제 재개발만 했거든요. 예, 30년 동안 재개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작 학교가 필요한데 학교도 못 집어넣고, 그죠? 아니면 주민들이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잘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게 선 계획하고 후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서울에다가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광역개발. 예, 광역개발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뉴타운 가보시면 그 일대에 이제 광역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학교가 없으면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아니면 중학교가 없으면 중학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연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울은 예전에 과거에는 구역별로 했던 재개발 방식에서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는
이제 신도시의 개념이 들어가는 광역 개발인 뉴타운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그 재개발이나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면요, 우리가 법정 요건이 있거든요. 예, 법정 요건이 뭐냐? 법정 요건은 30년 노후도 67%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선택 요건은 노후도 연면적 비율, 그다음에 접도율 가소필지, 그다음에 호수 밀도 중에 얘는 선택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노후도라는 거죠. 예, 30년 67%. 예, 그런데 얘도 최근에는 지금 60%로 완화가 됐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예, 그게 바로 그냥 재개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재개발이 좀 변화가 되다가, 근데 2008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2008년도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조합원들 대려 손해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2000 후반부터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미분양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일반 분양가에 정했던 일반 분양가에 팔아야 되는데 일반 분양가에 못 판 거예요. 그래서 다 할인 분양을 했었거든요. 자, 할인 분양을 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바로 조합원들이 지겠죠.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원래 정했던 일반 분양가에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부담을 지니까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이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그 당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보다요, 일반 분양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왜? 해봤자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당시는요, 2008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암흑기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 하자. 뉴타운 출구 전략. 예, 뭐냐? 자,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면 그냥 해제하자. 예, 해제하고 그냥 개발하지 말자.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펴면서 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또 재개발의 발목을 또 잡는 거죠. 왜냐? 이렇게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아까 재개발 법정 요건인 30년 노후도 67%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생기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작년에 그래서 60%로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 요건이 좀 크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랬던 부동산 시장이, 예, 그러니까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 이후부터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2017년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간에, 예전에 우리가 그전에는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구역 지정을 많이 해제를 해줬잖아요. 그럼 단기간에 구역으로 또 많은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정비사업 지정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새롭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게 발표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21년도에 신속이 발표가 됐고요. 예,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모아타운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신속과 모아타운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단기간에 정비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모 방식으로 했어요. 공모 방식. 그래서 공모 방식으로 해서 많은 수를 한꺼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때 21년도 말에 21개, 그 다음에 2차 때 22년도 말에 25개. 그러니까 지금 1, 2차 합해서 46개가 이제 그 당시에 단기간에 공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발표를 해서 22년, 23년, 24년도까지 공모 방식으로 해서 약 100개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간에 공모 방식을 통해서 구역 지정을 엄청나게 확대를 시켜준 겁니다. 예, 왜? 빨리 아파트 공급해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모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대규모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은 해줬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가는 지역도 있고 이제 못 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구역 지정을 이제 확대를 시켜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래서 신속이나 모아나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공모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로 이제 구역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예요? 수시. 예,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는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면은
어떤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면 법정 요건을 갖춰서, 그러니까 법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동의서 증구해서 가지고 와. 우리는 그럼 다 해줄게. 이게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예, 수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신속 모아타운도 공모 방식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이제 변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우리가 과거에는 없던 이제 재개발 용어지만 어차피 재개발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개발은요, 여러분들 재건축하고는 틀리게 주택 공급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재개발이냐 뉴타운이냐 우리가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개발 방식의 사업은요, 만약에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해당 지역의 거주 인구가 줄어들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비교를 해보면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소유권자한테 아파트를 주는 거죠. 소유권자한테 아파트 주죠. 아파트 우리가 그냥 입주권이라고 대충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자, 우리가 세입자한테 아파트 입주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파트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1세대 1가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들, 예, 다가구 주택들은 소유권자 하나인데 거기 막 8가구, 10가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몇 채 줘요? 한 채 줍니다. 지금 뭐냐?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지역은 다가구 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는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 신규 아파트로 변하면서 주택에 대한 질은 좋아져요. 그런데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주택 양이 줄어듭니다.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즉 그래서 뭐예요? 재개발은 주택 공급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거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 주택 공급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럼 용적률 높여주자. 용적률. 고밀도 개발 해주자. 고밀도 개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고밀도 개발 못 해줘요. 왜? 고밀도 개발을 하면요, 특히나 우리가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됩니다. 모든 지역을 고밀도 개발을 해버리면. 특히나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넓혀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이 도로 같은 교통이나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밀도 개발을 하더라도 도로가 늘어나지 않아도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역세권이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아파트 공급도 높이고 그다음에 사업성도 크게 개선이 되는 게 역세권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 재개발의 단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택에 대한 질만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에 대한 질도 좋아지고 공급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예,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또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든요. 자, 역세권 같이 좋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자, 용도지역 상향이 되니까 자,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되거든요. 사업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세권 개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역세권 개발의 장점을 보면 자, 용적률 상향이 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비 사업 중에 역세권 개발은 사업성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부담 증가로 최근에 이제 사업비가 지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공사비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정비 사업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일반 분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은 분담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소액 투자자도 30평대 이상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역세권 이제 개발이거든요. 근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고밀 개발에 따른 단지 내의 쾌적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정법 사업 중에 법정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모아타운보다 법정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자, 그 법정 요건이 뭐냐? 자,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노후도 비율 6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신속이랑 똑같죠. 근데 신속같이 산동네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랑 같은 노후도로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엄청 더 노후도가 높은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차 역세권 옆방근 350m 이내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택 요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2층 이하, 그 해당 구역에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많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 이하 가소필지 비율이 4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근데 서울 도심에도 그래서 서울 도심에 이렇게 법정 요건이 맞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려지는데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보다는 모든 지역에다 가격이 많이 올라요. 왜? 사업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도심권에도요.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도심권에도 요 조건이 맞는 지역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간혹가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지역들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제가 또 다음 주에 준비 중에 있거든요.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강의 내용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3월 6일 무료 세미나에서 더 자세히 듣고 또 그 투자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무료 세미나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참여 안내 자세히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 주세요. 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꼭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그 투자 문의 좀 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어디를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부동산 잘 모르다가 네. 요즘에 그 박스 경제 좀 TV 좀 많이 보면서 네. 조금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재개발 사업 역세권 지역 있잖아요. 역세권 재개발에 그래- 관심 있으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역 주변에 그런 데가 그 사업성이 높다고 네. 해서 시청자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제가 그 역세권 사업에 역세권 역 주변이 사업성이 좋다 그래서 네. 지금 제 친구가 전농 14구역을 알아봐 줬거든요. 청량역 앞이요. 예, 예. 네네. 근데 거기가 이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좀 네. 부담이 좀 시세가 조금 높고 네. 저는 지금 2억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 이쪽으로 좀 좋은 지역 있으면 좀 추천을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밖에 안 보세요? 그게 좋다고 그래갖고 지금 저는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역세권 개발 쪽 보시면 그 청량리 일대도 거기 전농 14구역, 14-1구, 14-2구역 거기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청량리역 바로 뒤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지역들도요. 한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1억대 투자면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거기보다 입지가 더 좋고 그다음에 거기보다 개발 여건이 더 좋은 지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노후도가 거의 한 7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혹시 그 동대문 시장 쪽 아세요? 네, 거기 잘 알죠. 예, 남대문 시장 아니고 동대문 시장입니다. 예. 네, 자, 동대문 시장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예. 트리플 역세권에 바로 앞에 보면 여기는 신당 19역 벌써 지정됐고 여기는 신당 13. 여기 다 신속이에요. 신속인데 요 네. 바로 앞에 네. 트리플 역세권 바로 앞에 도심 한복판이죠. 입지 최고죠. 네. 여기 노후도가요. 네. 85%예요. 팔도 아까 전농 14구역도 좋은 지역이긴 한데 전농 14구역보다 노후도가 뭐 비교도 안 되게 높죠. 네. 이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신당동이나 강의동 일대가 다 노후도가 높아요. 그런데 네. 신당동 주변에 여기 19구역이나 13구역은 지금 신속으로 간 이유가 아까 제가 이 역세권 개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네.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150제곱미터 이하 가수필지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는 신속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여기서 350m 안쪽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광희동 일대는 역세권 350m 이내 들어오면서 노후도 지금 85% 이상. 거기에다가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요. 50%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75%예요. 네. 그러니까 2층짜리 좋네요. 주택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노후도가 심한 거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전농 14구역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1억대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좀 더 소액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2억 전이면 투자가 가능해요. 2억 전으로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이 더 입지는 좋잖아요. 노후도도 훨씬 높고요. 예. 그러니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앞에 광희동 네.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핵심만 정말 빠르게 요약해서 전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 지역 임장도 해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신다면 3월 6일 날 무료 세미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이 번호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